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구은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세 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의 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 나라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세력과 또 미국, 영국, 일본 또 거기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진영의 세력이 지금 옛날처럼 이제 소련과 미국이 동서양분하며 하던 이런 시대로 지금 흐름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져들어서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전쟁을 끝마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푸틴이 거의 뭐 5번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황제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또 나름대로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견줄 만한 나라가 또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지금 3번째 연임을 하면서 중국 자체도 후계자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를 봐도 지금 4번째 세습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김주애가 할 것이냐, 김여정이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미래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또 러시아, 중국, 북한 굉장히 불확실성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에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좀 알아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뭐 경제 상황도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국도 불안정합니다. 물론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완전하게 권력을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반면에 상당히 후계자도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고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면서 시진핑이 건강이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제가도 한 3년 전인가요? 시진핑이 몇 년 안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이 불의 시대에서 싸움이 2025, 26, 27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진핑이 건강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개 나라의 공통점하고 또 중국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건지 시진핑의 권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시아를 볼게요. 이 러시아의 지금 푸틴이 지금 5번째, 5번째 대통령 연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평생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짜르 황제가 된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일단은 뭐 푸틴 나이가 지금 1950년대 초반이니까 뭐 나이상으로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한번 볼게요. 중국은 스쿰평 시진핑이 여기는 3번째 그리고 여기도 뭐 황제 러시아는 짜르 뭐 또 똑같은 말이죠. 다 황제.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또 우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김정은이 여기는 뭐 3번째는 아니지만 이제 3대죠. 3대 세습이고요. 여기도 역시 뭐 황제라고 할까요? 뭐 여기도 이제 황제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왕정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이 세 개 나라의 공통점이 비슷합니다. 다 독재자고 또 언제까지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물론 뭐 겉으로 보면 시진핑도 이제 4번째, 5번째 이렇게 간다 그러면 5년씩이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거의 평생 황제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특별한 공통점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보면 후계자가 결정이 안 됐어요. 미결정입니다. 후계자가 미결정인데 이게 사실은 전에는
후계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결정돼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들이 없습니다. 다. 결국 이 왕정으로 간다고 하면 세습을 하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세 번째는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제 후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딸만 있습니다. 딸. 그러면 러시아는 에카테리나 푸티나라는 이제 이 푸틴의 딸이 있어요. 에카테리나 푸티나. 지금 86년생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중국은 역시 시진핑이 지금 딸이 하나 있습니다. 92년생. 시진핑의 딸은 습 명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시민조라고 하는데 습명택이 있고요. 러시아는 에카테리나 푸티나, 그리고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주애가 있죠. 자,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지금 이 흘러가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도 거의 똑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면 딸이 없어요. 그리고 푸틴도 사실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근데 역시 시진핑도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후계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아들을 대체적으로 다른 독재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을 세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없습니다. 지금 딸만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는 이제 여황제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중국이 먼저일지 뭐 북한이 먼저일지 아니면 러시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통점은 또 뭐냐면 정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면서 결국은 이 세 사람이 완전히 지금 권력을 장악한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태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또 건강도 좋지 않아요. 물론 이 푸틴이나 시진핑인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만 여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이도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은 뭐 5년에서 길어야 10년 사이다. 다 세 사람이, 특히 시진핑이나 푸틴은 그거보다도 빨리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갑자기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자유진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당나라 시대에 측천무라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인데 그 여왕제가 사실은 있으면서 또 물론 정치는 또 나름대로 잘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당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변하고 그 이후에 당현중 때는 또 양귀비가 나타나고 그래서 당나라가 결국은 약해지면서 무너지는 그런 저기가 됐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 측천무의 권력에 거의 뭐 능가하는 서타오라는 여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가 결국 또 망했고, 우리나라 조선도 보면 사실 민비 명성황후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명성황후를 이렇게 높이 칭송을 하고 싶진 않지만 민비 명성황후 때문에 결국 고종이 무력화되고 결국 조선도 망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여자가 권력을 쥐고 나타나는 그 이후에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역사는 반복하고 돌고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지금 안개 속이고, 이번에 쇼이구 국방장관도 지금 뭐 거의 쇼이구 국방장관 그 부하들을 지금 다 잡아들이고 있고, 또 해임이 돼가지고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이 시진핑이 자체도 건강도 안 좋은데 만약에 대만까지 침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중국 자체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왕제는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 위에 이제 중국의 황후라든지 왕빛, 그 다음 태후들이 나타나면서 중국 나라가 역사적으로 쑥대밭이 되고 망한 적이 많은데, 지금 시진핑의 부인이 펑리위안이죠. 펑리위안. 이게 이제 팽여원이라고 하는데, 이 펑리위안 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슴명택입니다. 시밍조.
그런데 이 펑리위안도 지금 중국의 현역 군인이에요. 그래서 원스타입니다. 원스타고 중국의 선전선동 군인들 저기 하는 또 그 예술문화 그 최고 책임자인데 이 펑리위안이 사주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권력욕이 강한 여자다.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진핑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펑리위안이 이것을 이어받고 자기 딸인 시민정한테 또 이어줄 가능성도 있다. 중국도 요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 시진핑은 제가 사주를 몇 번 풀어준 적이 있는데 개사생입니다. 53년생이고요. 그리고 무오월생이고 그리고 정유일생입니다. 근데 이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 거의 다 불로 이루어져 있고 상관도 또 강합니다. 그런데다가 비겁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죠. 비겁이 강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격이 생각보다도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차분하고 물론 이제 편간도 있고 식상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중해 보이고 얼굴을 보면 뭔가 무게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주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우리가 중국 그 권력 내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보나 더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상당히 거칠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배우자 자리가 현재잖아요. 시진핑이가 지금 결국은 이게 재혼한 사주입니다. 재혼을 했어요. 펑리위안하고 재혼을 했는데 편재니까 결국 내 부인 배우자 자리에 내 본 부인은 아니란 소리죠. 그런데 펑리위안 사주를 보면 펑리위안은 시진핑의 부인이에요. 펑리위안은 이민생입니다. 62년생이에요. 이민생의 신의 월이고 그리고 임술일주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은 사주를 보고 했지만 이 임술일주가 백호대살이잖아요. 임술백호, 백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한 백호입니다. 거기다 술에 천문살이 있고요. 인의 한목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성이고 비견이죠. 비견. 이 사람도 굉장히 사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임술일주들이 굉장히 욕심도 많고요. 또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보면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또 샤프하면서 욕심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알게 모르게 거칠고 자기 주관 고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편관이잖아요. 이 양반은 지금 편재를 자기 배우자 자리 깔고 있는데 여기는 편관을 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합이 됩니다. 정임합이 되니까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부부합 봤을 때 궁합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지지를 보면 유술해입니다. 그래서 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어떤 반목하고 질시하고 투기하고 또 모략을 꾸미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합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자체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는 원래 우리 육합이 있는데 육합과 충이 되는 자리가 해입니다. 그래서 유하고 합이 되는 건 진이죠. 유진합금. 그 다음에 유술이니까 술하고 또 합이 되는 것은 뭡니까? 묘술이니까 묘인데 이렇게 보면 사주에서 보면 이게 서로 진술충, 묘유충 돼가지고 육합에 충되는 자리예요. 결국 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술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냥 부부로서 보여지는 건 있지만 이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끼리 사이가 더군다나 여기는 편관이고 편재잖아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 내면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사주로 봤을 때 그래요. 결국 이 펑리위안도 내 본남편의 기질은 아니고 시진핑도 역시 이 본부인의 그런 자리는 아니고 더군다나 재혼까지 했다.
그런데 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부부니까 맞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동상이몽격인데 결국은 이 임술백호가 정유일주보다 훨씬 더 세다. 그러면 결국 이 여자가 남편 배우자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이다. 그런데다가 지지에 또 편간을 깔고 있으니까 이 펑리위안이 알게 모르게 이 사람이 권력욕이 강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군에서 이제 승진하고 뭐 할 때 이 펑리위안이 그 군을 좀 어느 정도 장악을 해서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펑리위안이 알게 모르게 시진핑이 문제가 됐을 때는 중국의 권력을 지금 장악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시진핑의 기운으로 보면 25 을사, 26 병호, 27 정민년 이때는 화기가 너무나 왕성해지기 때문에 시진핑이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더군다나 대만을 침공한다. 또 불의 시대고요. 또 대만하고 침공하면 이 불이라는 건 전쟁을 나타내지만 시진핑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이 펑리위안은 지금 불이 또 필요한 사주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주 기운 자체는 뭐 아주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강 쪽에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또 뭐 해수나 자수가 있다든지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 또 훨씬 더 강하겠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강하다. 결국은 중국이 이 시진핑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펑리위안 입장에서는 화가 필요하고 시진핑이 결국은 이 펑리위안을 도와주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필요한 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상이몽격이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아마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여왕제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물론 이제 북한도 김주애가 될지 김여정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도 뭐 여왕인지 여황제인지 될 수가 있고요. 러시아는 물론 아직 뭐 에카테리나 푸티나가 권력을 장악한다. 이거는 뭐 러시아는 푸틴의 부인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러시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은 시대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 이상으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은 시대 몇 년 내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재밌게 다양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